2024년 12월 23일입니다. 3년인지 4년인지 헷갈리네. 자, 일주일 조금 더 남았죠. 올해도. 뭐 50 중순 넘으면은, 중간쯤 넘으면은 나이가 딱히 뭐 해가 가고 오는 것이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좀 번다한 일들이 생기는 시기, 뭐 약간 추워서 연료비가 더 드는 시기, 뭐 이 정도로. 걱정되는 거는 이제 내년에까지 약속한 은행나무 출판사의 책 원고를 제대로 쓸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진짜 범인인가를 원고를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들. 뭐 이런 걱정들이지. 그리고 내년에 그 제가 가기로 약속했던 뭐 전임 교수는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시간 강사, 뭐라고 부르던 뭐 겸임, 객원, 뭐 이 초빙, 뭐라고 부르던 전임 교수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걱정, 그런 거지. 나이가 더 든 거에 대해서는 딱히 뭐 어차피 제가 자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다고 하면 모친이 있는데, 모친 건강이 조금 더 안 아프시고 이러길 바라는 뭐 정도. 글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연말이 되면서 좀 미안한 거는, 우리 베프들 오프 모임을 해야 되는데, 뭐 비상계엄이다, 탄핵이다, 이렇게 되면서 또 어떤 분 뭐 편찮으시고 수술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날짜를 잡기가 참 애매한 때가 왔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또 지금 연말 임박해서 또 번개 모임을 하자니 또 다들 가족이 있으신데, 그래서 조용히 조용히 우리 그 이번 주 중으로 막걸리 모임이나 하나 쓱 할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또 이제 가족들 모임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또 불편하신 분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눈을 의심했던 사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사설을 소개하는 것도 사실은 이 신문, 이 언론, 이게 언론이라고 불러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 쓰레기보다도 더 못한, 완전히. 그래도 욕은 해야죠. 말하자면은 이 아시아투데이라고 하는 뭐 이런 뭐 같지도 않은 언론의 오피니언의 사설인데, 사설이 누가 이렇게 썼는지, 이름도 논설위원이 썼는지, 이걸 또 오피니언의 코너에 또 사설이란 걸로 해서, 글쎄, 사설이란 건 말 그대로 그 언론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설 논설위원이든 누구 이름을 쓰든가, 그럼 아시아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이 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쓰레기 같은 아시아투데이라고 하는 쓰레기가 언론 같지도 않은, 가끔 이제 제 기억으로는 여기에 기자가 뭐 저한테 얘기해서 뭐 잡문 좀 얻고 그러는데, 와,
이 기자 여기는 이런 사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사설이 길었지만은 여기 사설은 그 사설이 아닙니다. 사설하고 법질서 붕괴 막으려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누구 지시로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하려 했나? 이게 아시아투데이라고 하는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00시 01분에 올라간 승인된 사설입니다. 이런 내란을 옹호하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신문이 존재한다. 글쎄 이게 참 얘들의 말은 얘들인지 MG 이 아시아투데이의 말은 법 질서를 붕괴를 막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대요. 누가? 윤석열이가? 내란범이? 거기에는 윤석열이라든가 내란범들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들, 감사원장, 검사들을 무더기로 묻지마 탄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사실 몇몇은 굳이 탄핵을 할 이유가 있었나 싶기도 하지만 분명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김건희 관련된 주가조작권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타당한 탄핵이었고 국무위원 중에서 몇몇은 또 타당한 탄핵이었어요. 그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 내란범의 그 행위에 대해서 입법 부과할 수 있는 거고 어차피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니까 이건 소추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검사가 무슨 대단한 놈들인 것처럼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이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뭐가 문제라는 거죠. 즉 말하자면 수사를 제대로 못 안 했거나 김건희에 대한 물론 여기에 있어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재명 관련된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거기 그 어떤 증상에 대한 대처로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고 하면은 전체의 이 내란 행위를 동조하는 이 사설을 아시아투데이란 이 쓰레기 신문이 올린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팩트에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정부 관료에 대한 전 세계 유례 없는 22건의 묻지마 탄핵 수치라고 하지만 유례 없는 내란범 윤석열의 그 같지도 않은 소위 말하는 통치행위든 뭐라고 이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탄핵 비상계엄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의 말은 내란범과 아시아투데이라는 신문의 말은 국가의 사업 행정 시스템 붕괴를 막으려 아니 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죠? 사법 시스템은 법원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아니 검사들 몇을 탄핵했다고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다?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시아투데이 이 쓰레기 같은 신문 이 언론의 이 행정 시스템을 아니 근데 감사원장과 검사까지 탄핵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에는 공격이지만 그것은 헌재에서 결정이 될 일이고 검사 모두를 탄핵한 것도 아니고 그중 일부인데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이 윤석열 내란범의 논리를 옹호하는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누구 지시로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하려 했나라고 합니다. 누구 지시라니요? 당신들 말대로 이 아시아투데이라는 쓰레기 신문의 말대로 검찰의 시스템에 의해서 아니면 공수처나 경찰은 시스템에 의해서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이 그 과정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체포
긴급 체포 아니면 영장에는 체포. 그런데 누구의 지시로 대통령을 누구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음모론이 있어갖고 검찰에 누가 아니 지금 야당이 검찰을 탄핵했기 때문에요. 검찰은 윤석열 편 아닌가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성립도 불분명하다고 짓거리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법학자나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내란 혐의가 상당 부분 된다고 얘기하고 국민도 많이 봤는데 그거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지시로 대통령 내란했는지라고 이따위로 떠들고 있는 아시아투데이의 사주라든가 기자라든가 논설을 이걸 쓴 놈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걸 썼는가. 근데 그 다음이 좀 가관이죠. 뭐라고 하냐. 대통령은 검찰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할 정도로 야당의 인포를 막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다. 지금 검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새끼가 이걸 썼는지 아시아투데이라고 하는 이 쓰레기 신문은 상종 못할. 그러니까 앞뒤 팩트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그래서 이거잖아요. 검찰은 여론에 편승하거나 왜 눈치를 보지 말고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기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대체 이 아시아투데이 같은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 신문 이걸 사설이라고 하고 이름 누가 썼는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아시아투데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 이 내란범을 동조하고 내란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결국은 권성동이나 국민의힘의 85에 있는 그런 완전히 그 기생충 같은 국회의원 놈들이 국가의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분히 어떤 헌재의 헌법재판 과정과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들의 수사를 차분히 지켜보면서 시시비비를 따질 것이지 지금 이따위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이고 이게 흔히 말하는 내란범의 공범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한심하죠. 한심하지만 영악하죠. 이 아시아투데이 같은 이런 쓰레기 언론들을 보면 자 요즘 노보살 안산보살 노보살 이 얘기도 나오고 지금 나오는 것이 건진법사 전성배 천공 그 다음에 명태균 그 다음에 노보살 노상원 얘들이 결국은 무속인 뭐라고 하든 어떻게 어쩌다가 이런 대한민국 정치가 이따위로 되느냐. 정상적인 형태의 정치 구조가 돌아가지 않고 사람 위주의 어떤 것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기륭화복 그 사람의 선택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한 세력의 형성과 여론의 형성과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그로 인해서 형성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운명론적 그리고 누구는 대통령기를 타고났다는 둥 아니면 뭔가 아니라는 둥 이런 식의 그러니까 소위 전제왕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 꾸려져 왔다. 움직여 왔다. 그것에
최종적인 아니면 대표적인 결과물이 지금 내란범이 무속인들을 가까이 둔.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논리 구조라든가 세력 형성 구조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운빨. 그것은 결국은 소위 말하는 586놈들이 문재인 정권 때 소위 뭐 이해찬 같은 인간들이 뭐 20년 집권은 뭐 그지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검찰총장을 되지도 않는 놈을 갖다가 붙여갖고 대통령 만들어주게 된. 즉 어떤 정상적인 형태의 어떤 것보다는 벼락출세, 무엇인가 운빨. 그러니까 그것이 운명. 커봐 얘는 대통령이 될 상이야.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정치인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죠. 가 없는 상태에서 형성된 소위 비정상적인 어떤 운명론적 구조. 이것이 결국은 무속인들 혹은 이걸 무속이냐 그냥 흔히 말하는 운명론자들 아니면 뭔가 한탕을 하려는 어떤 사기꾼, 저는 사기꾼들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흔히 말하는 사이비 종교 사기꾼, 사이비 종교 정치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건진이든 천공이든 명태균이든 지금 노상원이든. 근데 문제는 이들이 결국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힘을 빌어서 거대한 같지도 않은 그렇지만 거대한 방식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조정하려고 했던 그것이 지금 상태의 것이 아니냐. 그 지금의 시스템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리고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이건 언제나 나타날 수 있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형태의 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단지 이게 뭐 대통령제 문제다, 뭐 이런 제왕적인 대통령제 문제다, 뭐 이런 제왕적인 대통령제라도 견제와 균형이 되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투명한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대통령제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내각제, 뭐 이현집제 이런 제도의 문제로 돌려버리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된 것이 없다. 왜 이 꼴이 됐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차분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개혁해 나가야 될 것이다. 제가 보기에 소위 이제 그 범죄자 모녀가 있었고 그 범죄자 모녀는 결국은 범죄 영역과 정치 영역을 오가다가 소위 말하는 이런 최고위 과정 같은 소위 정보를 얻고 권력의 이 찌그러기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에 왔을 때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소위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 몇몇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소위 이제 그때는 소위 민주당 계열의 아니면 정권에서 소외됐던 아니면 오랫동안 뭐 사회운동을 했던 뭐 했던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이제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586이든 아니면은 뭔가 뭐 야당의 어떤 찌그러기들이든 그게 이제 전직 정치인이든 그 정치인들과 연결되어 있던 무당이든 뭐든 그런 과정에서 소위 약간 바깥쪽에 있었던 검사 나부랭이 몇몇 뭐 이런 사법 시스템의 바깥에 있는 몇몇들을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검찰의 어떤 시스템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근혜 그 국정농단 특검을 통해서 형성되는 과정에서 떠오르게 됐고, 이게 이제 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용한, 결국은 주가조작범한테는 4명의 무속인이 존재하지만 사실 숨어있는 오빠가 하나 있을 수 있다. 사실 그 오빠는 남편 오빠도 아니고 친오빠도 아닌 사실 진짜 오빠를 얘기하는 거다. 명태균이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 건데, 명태균이는 그걸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사실 5번째 남자가 존재한다.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건 이성적인 남자가 아니라 5번째 무속인증. 즉 건진법사, 청봉, 명태균, 노보살 말고 플러스 원. 결국은 그래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 거다. 지금 상황에서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이 노보살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말하자면 노보살은 소위 말하는 이 쿠데타에 적합한 위치에서 적합하게 계획했던 어떤 놈인 거지, 실제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놈은 아니다. 즉 명태균은 일정 정도 이 공천거래 장사 이걸 통해서 했지만 실제로 그 대통령 당선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쭉 했던.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건진, 천공, 명태균, 노보살 이 네 부분에서 각각의 역할이 존재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오빠는 하나 더 있다. 그 오빠 5번째 남자가 결국은 지금 이 사태의 핵심적인, 그걸 찾아야 된다. 실제로 그게 사실은 내란범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그 내란범은 아무 생각이 없는 그냥 배우일 뿐이다. 결국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지금 알려진 사람일까 아니면 진짜 알려지지 않은 어떤 누구일까? 친오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주제도 못 되고. 이 사태의 핵심,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그만큼 사실은 의외의 사람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이렇게 허약했나? 아니면 반대로 아니지, 쿠데타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약하지 않아. 근데 그렇게 파고들 정도로 허약한 거 맞는 것 같아. 하여튼 지금 시대 이 상황을 넘어서면서부터 조금 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굴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많은 분들이 아는 5번째? 글쎄요. 물론 저는 대충 누군지를 알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만